어머님, 이젠 방 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미끄러져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맑은 금소금이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진수 씨,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계시면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며느리 채경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예,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상주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방 정리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은 추석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손수 빚은 송편이 식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디오 편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평생 재봉틀 앞에서 살았던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버림받고 단 한 장의 종이로 인생을 다시 꿰매게 됩니다. 서울 구로의 오래된 빌라 단지. 좁은 골목 끝, 낡은 벽돌 건물 3층이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봉제 공장의 굴뚝이 보였어요. 그곳은 제가 40년을 일했던 자리였습니다. 20살에 처음 재봉틀을 잡았고 손가락은 늘 바늘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공장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절 정화 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제겐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세상은 너무 조용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가던 재봉틀 소리가 멎자 제 마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일하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 채경 씨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해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컵은 따로 쓰세요. 세탁기를 돌리면 또 말했죠. 수건은 따로 빨아주세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참으면 편해진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날 추석 전날 밤, 그녀의 입에서 칼처럼 날 선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방 좀 비워주셨으면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수가 새 프로젝트 들어가서요. 공부방이 필요하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나가라는 거니? 아들 진수는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채경 씨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요양원도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재봉틀로 아들을 키운 제가 이제는 방 하나 내주기 아까운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에 송편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래, 알았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정화 10% 지분 약정서. 15년 전 공장 사장님이 제게 건네준 문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정화 씨, 당신 없었으면 이 공장 못 버텼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 인사를 드렸을 뿐이었죠. 그 종이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 11시. 캐리어를 닫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엔 늙고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석의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길가에선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어요. 구로역 쪽으로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그 공장을 세웠는데 이제 나한텐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종이 한 장. 그게 제 마지막 월급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공장 굴뚝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이 제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정화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래, 아직이야.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제 인생을 다시 꿰매겠다고요. 이게 제 마지막 바느질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엔 제 인생을 위해 꿰매겠다고요.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에서 아직도 재봉틀 진동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아도 바늘이 내려찍히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구로시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공장으로 가던 길이었죠. 길가엔 예전 동료들이 운영하던 작은 봉제방이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니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주머니 속의 봉투를 꺼내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정화 10% 지분 약정서. 사장님이 제 이름 옆에 또박또박 도장을 찍어두셨더군요. 하지만 그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낯설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만호 씨.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공장장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뒤 그가 회사를 이어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가 아마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호 씨, 저 정화예요. 혹시 기억하시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반가운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화 씨. 그럼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가볍게 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에 공장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가방에 약정서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만에 재회. 그 사이 세상도 사람도 많이 달라졌겠죠. 오후 2시. 구로공단 안쪽 새로 단장된 회색 건물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낡은 공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깨끗한 사무실과 젊은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반장님. 아니, 정화 씨. 만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찌고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어 보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만호 씨. 잘 지내셨죠? 그럼요. 정화 씨는 여전하시네요. 얼굴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의 입가에는 영업용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옛날에 사장님이 제게 주신 건데요. 만호 씨가 서류를 봤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이게 아직 가지고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손을 모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만호 씨는 의자에 기대며 한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그때 사장님이 일부 직원들한테 주셨던 약정서예요. 그냥 말하자면 성의 표시랄까요? 그럼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정화 씨, 이런 건 그냥 기념품이에요. 법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그건 맞지만요. 그분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때 회사도 새로 법인으로 바뀌었고 지분 구조도 다 달라졌어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봉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럼 아무 의미도 없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오히려 가지고 계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정화 씨 대신 처리해 드릴까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낫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스쳐 지나갈 때 어딘가 모르게 서류를 탐내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보관할게요. 제가 말하자 그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종이 오래 두면 없어집니다. 요즘은 다 전산화돼서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는 말을 돌리며 제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정화 씨,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공장 생각은 잊으시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공장 생각은 잊으라는 말이 마치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어요. 덕분에 마음이 정리됐어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만호 씨는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순간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싸늘했어요.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념품일까? 그 순간 알 수 없는 의심이 마음속에 싹 텄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던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그 굴뚝 끝에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야. 사장님은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셨으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자를 읽을수록 머리가 아팠어요. 사람들이 문맹이라 놀리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이 늘 하시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정화 씨, 사람은 글을 알아야 속지 않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글을 배우자 이번엔 속지 않으려면 배워야 해. 창밖에서 공장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 불빛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정화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이번엔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꿰맬게요. 그렇게 저는 평생 재봉틀만 다루던 손으로 처음으로 펜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글을 알아야 속지 않는다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한 장의 서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 대신 이번엔 구로구청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위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인문 해교실 수강생 모집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그 문구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래, 늦었어도 괜찮아. 이번엔 내가 배워야 해. 복지관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교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칠판 앞엔 기초 한글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밝게 인사하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중 유난히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짙은 회색 카디건을 걸치고 작은 안경을 낀 모습.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도 이제 두 번째예요. 같이 해봐요. 그녀의 이름은 한옥자 씨였습니다. 은퇴한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젊을 땐 숫자만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이젠 글자나 다시 봐야겠다 싶어서요. 그녀의 말투는 단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전 평생 재봉틀만 돌렸어요. 바늘은 잘 잡는데 펜은 영 어색하네요. 그럼 저랑 잘 맞겠네요. 저는 손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거든요. 둘 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하얀 공책 위에 나, 다를 써내려갔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옥자 씨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 속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좀 봐주실래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용히 문장을 하나하나 읽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거 그냥 약정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지분 계약서예요. 정화 씨 이름으로 된 주식 보유 증명서 같은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아무 의미 없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사장 도장이 있고 계약 조항이 명확해요. 이건 법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문서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가능성이 커요. 아마 정화 씨가 그를 모르니까 만만하게 본 거겠죠. 순간 지난날의 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리해 드릴까요? 그냥 기념품이에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싸늘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옥자 씨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정화 씨,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법이니 계약이니 그런 건 하나도 모르는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 회계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서 보는 건 제 일상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믿어도 된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동안 사람에게 상처만 받았던 제게 그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을바람이 천천히 불었어요. 노을이 붉게 젖은 하늘 아래 저는 말했습니다. 옥자 씨 있잖아요.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가 글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이 무서워도 속지 않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 끝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배운 소유, 증서, 계약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젠 글자 하나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제 삶을 바꾸는 무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조심스레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내 이름을 또박또박 썼다.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의 실을 잡았다. 창문 밖으로 복지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오래된 공장 불빛처럼 보였어요. 그 시절의 사장님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야, 글은 바늘이야. 내 인생을 다시 꿰매는 바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장님. 이번엔 제 손으로 꿰맬게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속에서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바느질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복지관 문해교실에서 배운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마다 그동안 세상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어요. 며칠 후 옥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화 씨, 그 문서 말이에요. 혹시 회사 이름 기억하세요? 네, 신명 어페럴이에요. 그 이름 제 손으로 30년 동안 박음질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봐요. 등기부등본.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요. 인터넷에서도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그날 우리는 복지관 도서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엔 낯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옥자 씨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신명 어페럴 주식회사 법인번호 104- 몇 초 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때 일했던 공장의 이름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자 이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만호. 그 순간 제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람 공장장이었잖아요. 그랬죠. 옥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표가 됐네요. 그리고 보세요. 등기 내역을 보니까 회사가 새로 설립된 게 아니에요. 기존 회사를 인수한 형태로 변경돼 있어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적혀 있는 문장들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 하에 대표이사 변경. 기존 주주라면. 맞아요. 그 안에 정화 씨도 포함돼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내 이름을 빼버린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옥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확대했습니다. 여기 10% 지분 매도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매도인 칸이 비어 있어요.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팔아넘긴 것 같아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네. 이건 명백한 위조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날 만호 씨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건 그냥 기념품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교묘한 거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옥자 씨, 그럼 이걸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증거만 찾으면 됩니다. 계약서 원본, 사장님 친필 서명, 그리고 당시 회계 기록. 그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계 감사도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숫자에서 꼬리가 잡힐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움직였어요. 복지관 수업이 끝나면 근처의 문서보관소와 세무서, 그리고 구로 상공회의소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탐색 끝에 드디어 낡은 문서철 속에서 한 장의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주식명의 변경 동의서. 거기엔 제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엔 낯선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 글씨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죠? 네. 저는 제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옥자 씨가 손끝으로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획이 다르네요. 필체 분석만 해도 위조로 판정될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문서를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이건 이제 단순한 서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싸움이에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거리를 물들였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 내가 그를 몰라서 이렇게까지 속였네요. 그래도 이제 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속지 않아요. 옥자 씨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차근차근 해요. 법은 느리지만 거짓은 결국 드러나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종이가 반짝였어요. 저는 공장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건네던 미소, 밤새 재봉틀 돌리던 동료들의 손, 그리고 퇴직날 사장님이 했던 말. 정화 씨, 당신 몫은 반드시 남겨둘게요.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조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이걸 끝까지 지킬게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건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나서려 했습니다. 바늘 대신 서류를 손에 쥔 채로요. 창밖의 공장 굴뚝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정화야, 진실은 불처럼 숨길 수 없단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손으로 불을 밝혀볼게요.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도 오랜만에 불이 켜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자 씨, 저 그 사람한테 다시 가볼게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가면 안 돼요. 증거를 들고 마음도 단단히 먹고 가요. 그녀는 복사해둔 문서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깨를 펴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엔 떨렸던 발걸음이 이번엔 묘하게 단단했어요. 주머니 속에는 주식명의 변경 동의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항상처럼 옥자 씨가 함께 걸었습니다. 공장 앞은 여전히 북적였습니다. 기계음과 재봉틀 소리가 공기를 메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예전 생각이 밀려왔어요. 밤새 불 꺼지지 않던 작업실, 사장님이 제 등을 두드리며 수고했어요 하던 그날들. 하지만 오늘은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아이고, 정화 씨. 박만호가 반갑다는 듯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또 뵙네요. 그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감춰진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궁금해서요.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서류 말씀이죠? 그는 여유롭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저는 가방을 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조금 이상해서요. 혹시 이걸 보시겠어요? 제가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봉투 속에서 복사된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그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주식명의 변경 동의서요. 제 이름으로 된 겁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처리할 때 제가 대신 서류 정리해드린 거예요. 제가요? 제가 동의했단 말씀이세요? 그럼요. 정화 씨 그때 기억 안 나세요? 퇴직식 때 도장 찍으셨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확신을 가장한 거짓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런 서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필체가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글쎄요. 사람이 나이 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괜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고 법적으로 다 정리된 건이에요. 그때 옥자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회계 쪽 일도 다 정리되셨겠죠?
만호 씨가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요. 완벽하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옥자 씨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재무제표에 주주 명단이 비어 있어요. 10% 항목이 미확인 지분으로 남아있던데요.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회계사 실수일 거예요. 아, 전 회계사였거든요. 그게 실수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사무실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만호 씨, 왜 그랬어요? 뭘요? 내 이름으로 서류를 꾸민 거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화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저 이제 글 알아요. 그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속지 않아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그의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원본의 복사본, 필체 대조 서류, 그리고 옥자 씨가 준비한 증빙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변호인에게도 전달했어요. 변호인?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니, 정화 씨.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사이예요? 예전엔 가족처럼 일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지만 이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가족 같았죠. 근데 가족은 서로 속이지 않아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정화 씨,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알아요. 세상이 복잡하다는 거. 하지만 거짓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도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공장 굴뚝의 연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연기처럼 그의 거짓도 흩어지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며 옥자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밖으로 나오자 공장 마당에 늦은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손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감정이 가슴 깊이 솟구쳤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옥자 씨, 우리 이걸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해요. 그래요. 이제 그 사람 숨을 데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필체 비교 사진, 서류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 모두 제 손으로 모은 증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젠 바늘 대신 펜으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은 더 이상 슬픔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의 불빛이었죠. 사장님,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다음 단계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복지관 대신 구청과 법률사무소를 오갔어요. 서류철에는 증거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옥자 씨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은 법원 민원실 가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앞장서 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법원 건물 앞에 서자 숨이 막혔습니다. 그 높은 벽이 꼭 세상의 벽 같았어요. 겁내지 말아요. 옥자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당신 편이에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위조 문서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명예 도용. 펜을 잡는 제 손이 떨렸지만 사인 끝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이름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지 않았어요. 공장 전화였습니다. 정화 씨, 나야. 박만호야.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후회할 거예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히 조여 있었습니다. 전 이미 제 이름으로 고소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고 봅시다. 그동안 당신이 받은 봉투, 용돈, 선물들. 그거 다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협박이었지만 너무도 사실처럼 들렸어요. 제가 준 것도 다 기록돼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용했다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요? 전화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에요, 정화 씨. 그가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지만 저는 주워들 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공장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은 정말 진실을 들어줄까? 수없이 되묻다가도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화 씨, 당신 몫은 남겨둘게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자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겁주면 그만둘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세상은 또 그 사람들 편이 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했어요. 세상 앞에서 자기 이름을 지킨다는 건 그 어떤 싸움보다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하지만 정화 씨 같은 분이 드물어요. 끝까지 싸워요. 이기실 거예요. 그녀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위조된 서명, 비어있는 지분 항목, 그리고 등기부 사본까지.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언론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제안이 현실 같지 않았어요. 신문이나 지역 방송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공장 측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돈다발과 한 장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만두시면 서로 편해집니다. 순간 사무실 안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옥자 씨가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무표정하게 봉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변호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반응했네요. 그만큼 두렵다는 뜻이에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공장 굴뚝의 불빛이 여전히 보였어요. 그 불빛은 이제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맞서야 할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저는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지만 오히려 깨끗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이 차가워도 진실은 불처럼 꺼지지 않는다.
내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겠다.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제 마음속 진실의 불꽃도 꺼지지 않을 겁니다. 법정 안은 냉기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재봉틀이 다시 도는 날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증거 서류와 계약서 사본, 그리고 제가 새로 쓴 진술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볼펜 자국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원고 이정화 씨.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입이 바짝 말랐지만 저는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박만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태연한 표정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제게 닿자 비웃는 듯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정화 씨,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된 지분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동의 없이 이전되었는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원고 측은 지분 약정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서류에는 사장 고인의 직인과 원고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법정 중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판사가 그 종이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피고 측 의견은요? 박만호의 변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상실된 오래된 서류입니다. 단순한 기념용 문서일 뿐입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옥자 씨가 제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주식명의 변경 동의서의 서명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인 필체가 아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적 감정 결과를 증거로 첨부합니다. 법정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습니다. 판사가 보고서를 받아들며 읽었습니다. 해당 서명은 원고의 필체와 일치하지 않음. 유사 필체를 모방한 위조 가능성 높음.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만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흔들리며 바닥을 향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10% 지분 항목이 미확인 주주로 표기돼 있었으며 이는 피고의 단독 변경 행위로 추정됩니다. 판사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그건 회계 담당자의 착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착오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판사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원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수많은 눈빛이 제게 쏠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에 힘을 담았습니다. 저는 평생 재봉틀만 돌리며 살았습니다. 글도 모르고 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믿는 대로 일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 때문에 제 이름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를 몰라서 그렇다. 맞아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걸 믿고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이용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코끝을 훔쳤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진실은 늦게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내 입으로 지켜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술 종료. 그날 재판은 1차 변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옥자 씨가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 씨, 당신 이겼어요. 아직 판결은 안 났는데요. 이미 세상이 알아버렸잖아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녀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제 볼을 스쳤습니다. 법정의 불빛은 꺼졌지만 제 마음속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공장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굴뚝의 불빛이 저 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젠 그 불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꿰맨 인생이니까요. 재판 결과가 나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이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원고 이정화. 청구 전부 인용. 그 짧은 문장이 세상의 모든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해냈어요. 옥자 씨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당신 이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신명 어페럴 주식 10% 소유권 인정. 피고 위조 문서 사용 및 명예 도용 유죄. 글자를 또박또박 읽는 동안 이 세상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화는 조용히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설 만큼 초라해진 도연과 며느리 세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을 문 밖으로 내쫓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들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영은 손을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날 그런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말 너무 후회돼요. 정화는 차를 따르며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매일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잠도 잘 못 잤어요. 엄마가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정화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무서웠다고? 그녀는 차분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땠을까? 추석날 밤 손에 숟가락 하나 쥐고 나왔던 내 기분은 생각해봤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영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어리석었어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지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정화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용서라 참 편한 말이지. 그녀는 찻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날 나한테서 다 가져갔어. 존엄도 자존심도 엄마라는 이름도.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서 벗어나 새 인생을 살았어. 이제 와서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세영이 흐느꼈고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가족처럼 살면. 가족? 정화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족이 그날 밤 문을 닫고 나를 복도에 세워두진 않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는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않을 거예요.
도연이 일어나 울먹이며 다가왔지만 정화는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여기까지야, 도연아. 이제 그만 와요. 더는 괜찮으니까. 그녀는 서랍에서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지난번 내가 맡긴 서류들. 돌려줄게. 이제 우린 완전히 끝이에요. 도연은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가족이란 이름은 이제 추억이야. 추억은 간직하되 돌아가진 않아요. 세영이 울음을 터뜨렸고 도연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끝내 아무 말도 못한 채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화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묘한 해방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정화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열었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마음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도 나는 나로 살 거야. 그날 오후 공장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신명 어페럴 협동조합 직원 지분제 운영. 문을 열자 반가운 얼굴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정화 반장님 오셨어요. 그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다시 일하게 됐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니 재봉틀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정화 씨 여기요. 한쪽 구석의 상자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수 대표님 유품. 그 안에는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정화 씨, 내 마음속의 마지막 월급입니다. 당신 덕분에 이 공장이 돌아갔어요. 이건 당신 몫이에요. 언젠가 꼭 다시 꺼내 쓰길 바랍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 다시 사장님이 없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화 씨, 당신은 진짜 주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공장 불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자리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굴뚝의 불빛이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어요. 사장님, 이제야 제 마지막 월급을 받았네요. 저는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그날 밤 복지관 문해교실 게시판에는 새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신명 어페럴 이정화 대표 신입생 장학금 5명 전액 지원. 저는 펜을 들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서명했습니다. 이정화, 글을 배워 인생을 다시 꿰맨 사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 사이로 공장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젠 그 불빛이 눈물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 불빛 이제 제 몫으로 지켜갈게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사장님의 손길이 제 어깨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을 꿰맨 기분이었어요. 바늘처럼 날카로웠던 세상 속에서 이제는 펜으로 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월급이자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월급이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이름, 존엄,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그걸 빼앗기고 누군가는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늦게라도 내 이름을 되찾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정화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공장의 불빛 아래, 문해교실의 칠판 아래 조용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마지막 월급입니다.